안녕하십니까. 11장 뮤직 제너레이션 발표를 맡게 된 강준민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뮤직 제너레이션을 위한 트랜스포머, 뮤직캔에 대해 알아보고 썸머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음악 데이터를 처리하고 트랜스포머 뮤직캔을 모두 적용하여 주어진 훈련 세트와 스타일적으로 유사한 음악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는 챕터 9에서 다양한 텍스트 생성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술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뮤직 제너레이션은 텍스트 제너레이션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시로 두 개 모두 스캔셜 스트럭처를 학습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뮤직 제너레이션은 음의 높낮이와 리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나 텍스트 하나의 스트림에 대해서만 뮤직 제너레이션은 다중적으로 병렬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먼저 JS 바우첼로 스위트 스타일의 음악을 생성할 수 있도록 트랜스포머를 훈련시켜 보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모델이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음표를 결정하기 위해 이전 음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모델은 오픈 AI의 뮤진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GPT-3와 유사한 디코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음악 생성을 수행합니다. 모델은 이전 음표 시퀀스를 사용하여 다음 음표를 예측하기 위해 훈련됩니다. 음악 생성 작업에서는 음악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시퀀스 길이 n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어텐션 헤드에 n 곱하기 n 어텐션 행렬을 저장하고 계산하는 데 많은 계산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뮤즈넷은 스파스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트랜스포머 변형을 사용합니다. 스파스 트랜스포머에서는 각 어텐션 헤드에서 출력 위치당 입력 위치의 일부분만을 고려하여 계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뮤즈넷은 대규모 토큰 수에서도 완전한 어텐션을 수행하여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장기적인 음악 구조와 멜로디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매 마디와 반마디가 동일한 음표를 시작한다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면 곡의 맨 처음 음표와 동일한 음표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델이 비슷한 트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텐션 기반 모델인 트랜스포머는 장기적인 패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마디 앞의 정보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MIDI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music21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12-2에서 이러한 MIDI 파일을 로드해서 시각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MIDI 파일의 악기, 템포, 키, 박자표에 대한 시작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 모양 부분은 해당 비트가 어떤 비트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로 주황색 원은 비트가 곡의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며 한 박자에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G, D, B 코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악보를 순회하면서 각 음표와 연주 시간을 해당 조각의 요소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별도 텍스트 문자열로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곡의 조표와 박자를 특별한 기호로 인코딩하며 이들은 연주 시간이 0인 특수 기호를 포함함으로써 음악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여 처리하고 분석합니다.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각 음표와 연주 길이를 토큰화해야 합니다. 이전에 텍스트 말뭉치의 각 단어를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시 12-3에서 나온 대로 노트와 연주 길이를 따로 처리해야 하는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예제 11-4와 같은 노트와 연주 길이를 따로 처리함으로써 두 가지의 종류의 토큰을 생성합니다. 전 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트랜스포머에 공급할 훈련 세트를 생성합니다. 이를 위해 음표와 연주 길이 문자열을 50개 요소로 나누는데 이때 슬라이싱 윈도우 기술을 사용합니다. 출력은 단순히 입력창을 한 음표만큼 이동한 것으로 트랜스포머가 창 내 이전 요소를 고려하여 미래 한 타임 스텝 뒤의 음표와 연주 길이를 예측하도록 훈련합니다. 도장에서 각 토큰의 위치를 인베딩하기 위해 간단한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단점은 최대 길이를 초과하는 시퀀스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긴 형식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입력을 마지막 n개의 토큰은 잘라야 하는데 이는 긴 시퀀스를 생성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 함수는 입력 시퀀스에서 단어의 위치의 길이가 d인 고유한 벡터로 변하는 데 사용되는 사인 위치 임베딩이라는 다른 유형의 임베딩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작은 i에 대해 이 함수의 파장은 짧으므로 함수 값은 위치 축을 따라 빠르게 변화합니다. 더 큰 f 값은 더 긴 파장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각 위치는 고유한 임베딩을 갖게 되며 이는 서로 다른 파장의 특정한 조합입니다. 케라스 MLP 모델을 사용해서 토큰의 포지션 임베딩 레이어를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두 개의 임베딩이 어떻게 합쳐져 시퀀스를 전체 임베딩이 생성하는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제 두 개의 입력 스트림과 두 개의 출력 스트림이 있으므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이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중 입력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 각 음표, 연주 길이의 쌍을 나타내는 토큰을 만들고 시퀀스 단일 토큰 스트림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이는 훈련 세트에서 본 적이 없는 음표, 연주 길이 쌍을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표와 연주 길이 토큰을 따로 임베딩하고 그런 다음 연결 레이어를 사용하여 입력의 단일 표현을 생성하고 다운스트림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트랜스 블록의 출력을 예측된 음표와 연주 길이 확률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별도의 밀집 레이어에 전달합니다. 레이어의 출력 형태는 배치 크기 B와 시퀀스 길이 I와 함께 표시됩니다. 먼저 모델의 스타트 노트 토큰과 0,0 길이의 토큰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초기화하며 처음으로 음악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단계와 같은 반복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음악 달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퀀스가 주어지면 모델은 다음 음표와 다음 연주 길이의 각각에 대한 두 개의 분포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분포에서 샘플링하여 샘플링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많은 변동을 원하는지를 제어하기 위해 온도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다양한 음표와 길이는 각각의 입력 시퀀스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새로운 입력 시퀀스를 반복되며 생성하려는 요소수만큼 반복됩니다. 다음은 모델의 훈련 과정 중 다양한 시대에서 모델에 의해 처음으로 생성된 음악 예제입니다. 이 섹션에서 대부분 분석은 음표 예측에 중점을 두며 연주 길이 대신 음표 예측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바우첼로 모음곡의 경우 화성적인 복잡성을 잡아내기 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앞 슬라이드에 생성된 단락에 대해 주의할 몇 가지 점에 대해 설명하면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음악이 더 정교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시간에 따른 음표 분석을 분석하기 위해 각 타임 스텝에 예측된 분포를 이와 같은 히트맵으로 표시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키에서 속하지 않는 음표와 분포의 갭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모델이 어떤 음표의 특정 조표를 속하는지를 분명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생성 프로세스 초기에 키를 확립하고 음악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키에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음표를 선택하기 위해 해당 키를 나타내는 토큰을 고려하면서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우측의 히트맵의 가로축은 생성된 음표 시퀀스를 보여주며 세로축은 각 음표를 예측할 때 네트워크의 주의를 어느 정도 맞추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사각형의 색상은 생성된 시퀀스의 각 지점에서 모든 헤드에 걸쳐 최대한 어텐션 웨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림으로 처음에 나오는 조표, 박자 표시 및 쉼표에 대해 네트워크가 거의 모든 주의를 스타트 토큰에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표가 시작되면 스타트 토큰은 사실상 주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대부분의 주의를 약 2개에서 4개 정도의 마지막 음표에 두고 4개 이상 이전의 음표에는 거의 중요한 웨이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드 토크나이제이션과 이벤트 기반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 다중음악 음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 설명하면 그림에 있는 JS, 바, 코랄 두 마디 음악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음악을 그리드에 그리면 Y축은 음표의 음고, X축은 음악의 조각의 시작부터 경과 16분 음표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 그리드를 토큰 스트림으로 시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드 토큰을 사용하면 우측의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토큰 시퀀스를 사용하여
트랜스포머 모델에 훈련시켜 이전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하면 생성된 시퀀스를 다시 그리드 구조를 디코딩할 수 있으며 각 음성에 대해 4개의 음표로 시간에 걸쳐 시퀀스를 다시 펼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 모델은 긴 음표의 동일한 음고의 두 가지 짧은 인접한 음표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 음악이 합리적인 크기의 청크로 나눌 수 있는 규칙적인 비트를 가져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다이내믹 또는 템포 변경과 같은 다른 구성 요소를 토큰화에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유의한 접근을 위해 이벤트 기반 토큰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위에 그림과 같은 세 가지 토큰 세트를 활용하여 우측 아래와 같은 토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어휘에 따른 유형의 토큰을 쉽게 통합하여 다른 음표에 대해 다이내믹 및 템포 변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드 방법보다는 정의상으로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훈련 세트 음악의 내재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데 있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뮤즈캔은 2017년 소개된 논문으로 캔 프레임워크를 통해 폴리포닉, 멀티트랙, 멀티파 음악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뮤즈캔은 시습에 사용될 코랄 데이터셋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4가지 음성에 대한 하모니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각 타임 스텝이 4개의 숫자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숫자는 각 다른 음성 파트의 MIDI 노트 피치를 나타냅니다. 데이터셋을 뮤즈캔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64, 생성할 음악의 마디수는 2, 한마디 포함된 타임 스텝은 16, 음의 높이는 84개의 종류로 음악의 트랙 수는 4개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뮤즈캔의 제너레이트는 단의 노이즈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 것과는 다르게 노래 코드, 스타일, 멜로디 그루브에 해당하는 4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코드의 멜로디 입력이 템포럴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생성될 바의 수를 같은 차원을 가진 텐서로 출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타일과 그루브 입력은 곡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템포럴 네트워크를 통과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의 코드, 스타일, 멜로디, 그루브 출력을 연결하여 긴 빅터를 형성하고 바 제너레이터를 전달하게 되어서 지정된 트랙에 대한 바를 구성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트의 템포럴 네트워크는 음악의 각 마디인 바에 대해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는 노이즈 벡터를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ZDM 입력 노이즈 벡터가 32일 때 이 길이의 노이즈 벡터가 템포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주어지고 이 네트워크는 각각의 음악 마디에 대해 길이가 32의 다른 노이즈 벡터를 출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어진 마디에 대해 어떤 특성이나 특징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템포럴 네트워크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콤브 트랜스포즈 함수에서 콤브 2D 트랜스포즈 레이어를 구성하며 입력으로 입력 탱수 X, 필터 수 F, 커널 사이즈 K, 스트라이드 S, 활성화 함수 A, 패딩 P, 배치 노멀리제이션 여부 BN을 받습니다. 콤보 2D 트랜스포즈 레이어가 적용된 후 BN true이면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어 X값이 변환됩니다. 아래 함수는 템포럴 네트워크의 모델을 생성합니다. 인풋 레이어는 세이비 입력 데이터 레이어로 이는 노이즈 벡터의 차원입니다. 레이어스 리쉐이프를 통해 입력 레이어가 3D 텐서로 변형되고 콤부트 함수를 2번 호출하여 X 텐서를 변형합니다. 첫 번째 호출은 1024개의 필터를 사용하여 되고 두 번째 호출은 ZTM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스 리쉐입을 통해 텐서 X를 다시 변형하여 최종 출력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이때 주어진 노이즈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해당 벡터를 여러 바에 걸쳐 확장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템포럴 네트워크 뮤직캔의 제너레이터에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여러 음악적 특성과 스타일을 조합하여 새로운 음악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 제너레이터는 코드, 스타일, 멜로디, 그루브 구성 요소 각각에서 4개의 레이턴스 벡터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바 제너레이터의 코드를 보면 입력으로 트랙 개수가 4와 ZDIM 벡터의 곱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댄스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출력 텐서는 2, 1, 500시기 형태로 리쉐입됩니다. 그 후 콤브 트랜스포스 함수를 통해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칩니다. 각 레이어에서 필터의 수, 커널 크기, 스트라이드, 활성 함수, 패딩, 배치 정교화의 사용이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텐서에서는 피아노 음정 형태로 리쉐입됩니다. 이렇게 바 제너레이션 함수는 주어진 입력 벡터를 이용하여 단일 트랙에 하나의 바 생성을 하는 네트워크 모델로 구성됩니다. 최종적으로 뮤스캔 제너레이터는 4개의 입력 노이즈 코드, 스타일, 멜로디, 그루브를 입력을 받아 멀티트랙, 멀티바 스코어로 변환됩니다. 코드 스타일, 멜로디, 그루브 각각에 대한 입력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코드와 각 트랙의 멜로디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템포럴 네트워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트랙에 대해 독립적인 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만들어줍니다. 트랙과 막대를 모두 연결하여 최종 출력으로 발을 생성합니다. 이를 모두 콘게이트 네이트 해줘서 하나의 출력 텐서로 형성합니다. 뮤직앤의 제너레이터는 각 부분의 입력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여러 트랙과 여러 바를 가진 음악 스코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뮤직앤의 디스크리미네이터인 크리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틱의 주 역할은 제너레이션이 만든 멀티트랙과 멀티바 스코어를 실제로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실제 곡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크리틱은 오른쪽 코드와 같이 컴브 3D 레이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컴브 3D는 컴브 2D보다 한 차원이 더 있어서 4차원의 입력 텐서를 다룰 수 있으며 동영상과 같은 시간이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크리틱의 입력은 순서대로 음의 마디 수, 마디당 스텝 수, 피치의 수, 트랙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멀티트랙과 멀티바로 구성된 악보를 나타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입력을 처리하여 모델은 다양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플래튼 레이어를 통해 텐서를 1차원으로 만들어 댄스 레이어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리키렐루 활성화 함수를 거치고 나서 크리틱 최종 출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레이어는 최종 출력을 생성한 후 출력 뉴런이 하나이며 이는 입력된 음악이 실제 음악인지 생성된 음악인지를 판별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활성 함수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뮤스캔, 크레틱이 일반적인 겐과는 다르게 이전 챕터에서 배운 WCAN GP 프레임워크의 What's Stand인 디스턴스와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사용해 학습되는 겐이기 때문입니다. 뮤즈겐의 크리틱 또한 WCAN GP의 크리틱 출력이 실제 전체의 범위를 가진 것과 같은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의 이미지에서 왼쪽 상단은 랜덤하게 분포된 노이즈 벡터로부터 모델이 생성된 제너레이티드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뮤직에는 데이터셋에서 이와 같은 가장 가까운 스코어를 찾아 생성된 스코어가 데이터셋에 이미 존재하는 음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여 두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각 스코어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스코어를 가지는 음악은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제너레이티드 스코어와 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가장 유사한 실제 스코어를 찾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스코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뮤직앤이 실제로 기존의 음악과 다른 새로운 음악을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뮤직앤은 각 트랙의 멜로디나 그루브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특정 부분만 조정하여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음악 생성을 위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모델인 트랜스포머와 뮤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랜스포머는 텍스트 생성을 다룬 제9장의 본 네트워크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여 종종 비슷한 기술이 두 분야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음성, 음악 생성을 처리하기 위한 토크나 프로세스를 그리드 토크나이제이션과 이벤트 기반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랜스 기반 접근법의 성공 또는 실패는 종종 토크나 방법의 선택에 크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뮤직에는 다중 트랙의 다중 음악 악보를 생성하기 위해 합성곡을 사용하였는데 악보를 이미지 취급하여 트랙을 이미지 개별 채널로 취급합니다.
뮤직앤의 독창성은 4개의 입력 노이즈 벡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음악의 고수중 특징을 제어하여 다양한 음악적인 표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장 발표를 맡게 된 강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